놀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 그렇죠? 예, 빨리 지나가. 놀 때는 이상하게 그래요. 예. 공부할 때는 빨리 안 지나가는데 원래 다 그렇습니다. 이제 6월, 7월 달쯤 되면은 6월 말에 이제 각 부동산 학과에서 기말고사가 끝나요. 기말고사 끝나고. 그러면 기말고사하고 가장 가까울 때가 이제 8월 말까지 문제은행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민간 자격증 시험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민간 시험.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봤던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또 넝마주의는 아닌데 종이를 주스로 다녀요. 네, 넝마주의도 아니고 국어를 하러 다녀야 돼. 국어를 종이를 국어하러 다녀야 돼. 참 매년 그 진짜 벌써 20 몇 년째 그러고 있네. 예. 그 작년엔 저한테 50대 후반 누님께서 배우셨는데 공법 80점 맞고 왔어. 80점. 그 어려운 공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교수님 나눠준 프린트물에 뭐 정답만 외우라 했더니 정답 다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 말 지나서 7월 달쯤 되면은 제가 이제 보충 프린트물이 막 나갈 거예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보충 프린트물도 쓸데없는 문제가 없으니까 잘 모으시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 모아서 좀 풀고 이런 것들 정답만 또 외우면 돼요. 정답 같이 또 풀어볼 테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약집 92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8번에 채비지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 화면에 봤던 거예요. 9번도 가격 평가 나왔고 10번에 그 환지 계획 인가와 관련되는 게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환지 계획 인가해서 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인가 받는 거고 행정청이 시행자 인가를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통지 공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이 시행자는 인가 안 받고 그냥 환지 계획을 정하기만 하면 돼.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켜줘야 되고 의견서 제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일을 반영해야 됩니다. 의견서 첨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 인가 신청할 때는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처리 결과 통보.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역시 며칠?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의 반영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30일전에 하나 있다 그랬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억이 안 나.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말 그만 써. 예, 준비할 기간 30일. 그만 써라. 사용 수익 정지시킬 때 30일 기간을 둬야 되죠. 예,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 다 이런 사람 다 80점 맞고 왔어. 괜찮아. 예. 우리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는 뭐냐 그러면요. 장차 환지 받을 땅을요. 임시로 사용 수익하게만 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낡은 땅 종전 토지를 가지신 분한테 이제 낡은 땅 위에 있는 그 공장 가동을 중단하세요. 이제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 공장 새로 지어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지 언제 주는데요? 20년 후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요.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구간 공사가 몇 년 후에 끝나. 그러면 1구간 공사 끝난 곳을 임시로 사용 수익하게 해주면 돼. 근데 소유권은 전체 공사가 다 끝난 10년 후에 주는 거고 일단 사용 수익권을 먼저 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소유권을 주기 전에 사용 수익권을 먼저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 그럽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밑에 있는 임차권자 등은 이사를 갑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자는 임차권 행사죠.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종전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위에 소유자가 갑이고 그 밑에 임차권자 A가 있다가 이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 갑하고 임차권자 A가 같이 이사를 가서 이 땅을 종전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 이 땅을 이제 사용 수익만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이 더 이상 쓰면 안 되죠. 예. 그러면 현재 이 땅의 소유자는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다른 땅을 또 지정받아 가는 거.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형 지정받 일단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가 이 지역 전체 공사가 다 끝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예. 임시로 쓰고 있다가. 그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환지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유권은 나중에 준다 그래도 임시로 사용 수익권을 먼저 주겠다. 그렇죠? 예외.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토지에 있다.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그때는 특별한 사유가 그 토지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 보시면은 93페이지에 11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라고 나오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때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었다. 이 사람이 환지 예정지로 따라가잖아. 따라가서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정해줘야 돼. 너 여기 써라. 이렇게. 통지 공람, 민간 시행자. 우리가 불안한 시행자 누구예요? 민간 시행자. 건설회사 같은 민간 시행자가 환지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좋은 땅을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이를 알리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 자, 그래서 핵심 단어 민간 시행자 밑줄 치고 공람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람시켜줘야 돼. 민간 시행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는 공람을 시켜줘라. 투명하게.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 반영하기 싫으면 타당하다고 인정 안 하면 돼. 환지형지 지정 통지에서 시행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에 위치하고요, 면적,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찾아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나와 있고, 이거 방금 보셨고, 그다음에 사용 수익의 정지를 보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요 앞에서 나온 그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자, 갑이 종전 토지를 갖고 있고 그 밑에 임차권자 A가 있는데 현재 이 땅의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 땅 밑에 임차권자 B가 있는데 요 땅을 갑하고 A가 환지 예정지 지정받아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현재 아직 이 땅의 소유권자는 을이거든. 이 땅의 임차권자는 현재 B거든. 이 사람들은 갑하고 A가 와서 이걸 쓰는 것을 방해할지는 못해. 그건 을하고 B는 다른 데를 또 지정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서 간 바로 그 땅에는 아직은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지. 예. 이 사람은 방해 못하는 거예요. 을하고 B가 방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이 채비지잖아요. 채비지는 처분까지도 가능해.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채비지는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이 채비지잖아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땅이 채비지야. 앞으로 팔 땅이야. 지금은 사용 수익하다가 앞으로 팔 땅이라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팔면은 비용이 더 먼저 들어오죠. 이때는 처분까지 가능하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다. 그렇죠? 그때는 처분까지 가능. 환지 처분, 이게 결론이죠. 종전 토지를요 환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요, 환지 처분의 절차를 보세요. 공사 끝났다고 외치는 게 뭐예요? 예.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그렇죠?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요. 공고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공사 잘했는가 서류 한번 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람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요 뭔가 미심쩍은 게 있어. 그래서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 계획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해야 되고요.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또는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다 했을 때는 지정권자한테 준공 검사 해주세요. 준공 검사를 신청하거나 지가 지정권자일 때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그냥 끝내면 돼.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 시기,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 검사를 받았을 때는 60일 내 환지 처분 하여야 한다. 역시 60일 나왔죠? 예. 근데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일 때는 지가 자기한테 준공 검사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로 바꿔주는 처분 해야 된다. 바로 그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94페이지 보면 이제 환지 처분의 효과라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화면에 환지 처분 효과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전, 권리하고 의무도 이전해요. 그래서 권리 의무의 이전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그 말은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 의무가 환지로 다 옮겨와서 권리 의무가 같아진다. 그런 뜻이야. 언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그래서 환지 처분이 있었을 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예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요. 언제 소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자, 예외 행정상 재판상 처분.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종전 토지가 현재 행정 처분의 대표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처분이에요. 방화지구로 지정했어. 현재 이 땅이 방화지구야. 이 사람이 이 땅을 환지받았어. 이때 이제 이 땅도 방화지구가 되나? 그거 아니지. 요 땅에만 미치는 거예요. 전속 환지를 따라가지 않아 효과가. 그래서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요. 그 땅에만 미치고 환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단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이 경제적 처분일 때는 단 경제적 처분은 이때는 환지로 이전합니다. 환지로 이전을 합니다. 경제적 처분의 대표가 압류 같은 겁니다. 압류. 종전 토지를 압류했다. 압류당하신 분이 환지 받았다. 압류의 효력이 환지에 미친다. 그는 재판상 처분이지만 경제적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물건이 하나 있죠. 지역권. 지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해요. 언제 소멸하는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권 다 아시잖아요. 지역권. 예? 우리 그 이제 물건에 보면은 본권과 점유권이 있죠. 본권과 점유권. 물건은 본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공권은 다시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권이 있죠.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익 물권이 있고 담보 물권이 있고. 자, 용익 물권의 대표가 지상권, 그렇죠? 전세권, 지역권이죠. 그렇죠? 담보 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 중에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고. 제가 쓴 게 맞습니까? 나 이걸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권리에서는요. 권리는 세 개로 나누어지죠. 권리가 세 개로. 세 개의 권능 나눠지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그 다음에 처분 권능.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권리는 세 개로. 그러면 사용 수익권을 가져가는 게 용익 물권이죠.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가져가는 게 담보 물권이고, 그래서 세 개의 권능 중에서 일부를 제한한다고 제한 물권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지역권 같은 거는 제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인데
이 용의권을 상실하는 순간 없어진다. 용의권, 행사할 이익, 이게 용의권이거든요. 예.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용의권을 상실했잖아. 그렇죠. 예.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A 땅, 이게 이제 B 땅인데, 여기 이제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가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실제로는 요역지 위에 사는 사람이 이 지역권을 사용하는 거지만 사람이 승역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요 사람이 바뀌면은요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거든. 양도 양수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런 구성상 땅을 사용한다. 요역지 위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어. 사람이 바뀌어도 돼. 그냥 요역지가 승역지를 사용한다면 권리가 편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이 이렇게 있다가 이 통행지역권 위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도로가 뚫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용익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사용 수익 권능을 종속시킬 필요가 없어. 그랬을 때는 소멸해. 언제? 한제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죠.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원리를 모르고 계속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소멸된다. 저 언제가 행사할 이익이 없는 건데요? 몰라요. 그냥 이따 외웠어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지 기억에 남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겁나 질문하기가. 퇴근하실 때 질문하러 가잖아요. 연구실에 전화를 해. 앉으라고 그런 다음에 사모님한테 나 오늘 늦었고. 아 대단하셔요. 아 대단하셔요. 아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물어본 게 그때 못 모르고 교수님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구실에 찾아와요 그래요. 몇 가지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 안 해줘. 수업 시간에 법대 수업 시간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궁금하면 찾아와.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이 뭔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나 오늘 늦어. 갑자기 로마법 대전을 꺼내시는 거예요. 독일어로 된 거. 펴놓고 난 다음에 예. 자 왜 그다음 게르만법을 꺼내. 꺼내. 집규로 동산과 부동산. 게르만족이 유목민족이라 가지고 예. 유목민족들은 풀을 찾아서 가축을 끌고 가는데 가축이 끄는 수레에 싣고 가면 동산이고 못 싣고 가면 부동산이. 그렇구나. 예. 몇 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두고 간 것이 부동산이잖아. 두 개, 토지와 건물. 누가 소유자인지를 몰라. 분쟁이 생겨. 그래서 등기 제도를 만들었어.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게르만족이. 그리고 원문을 읽었다니까. 게르만족. 독일어 원문. 몇십 년 지난 지금도 안 까먹잖아. 훌륭하신 교수님이시죠? 예. 여러분들도 몇십 년 지나면 안 까먹을 거야. 그렇죠? 예. 그렇죠. 주유소의 주유기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유소의 주유기. 메타기 막 올라가고 카드 꽂고 하는 거 있잖아. 기름 총 쏘는 거. 대법원 판례는 동산이야. 수레에 싣고 갈 수 있잖아. 동산.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갖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은요, 진짜 예, 이 조문이 생긴 그 시초부터 시작해서 조문의 그 사례, 원리 이로 갖고 하나 갖고 제가 1시간, 2시간도 강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공법은 2,500개 조문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
문제 못 맞히거든요. 아까 우리 입체한지 봤었잖아요. 입체한지는 뭐예요? 종전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and 토지 공유 지분으로 대신 주는 것을 입체한지. 입체한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and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요.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요. 어디로 흩어지는 거예요? 건축물의 일부에도 설정된 거 보고 토지 공유 지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까 미리 설명드렸죠? 요 얘기예요. 자, 이제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취득하는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자. 자, 아까 우리 보류지 30만 평 중에서 채비지 10만 평 정하고 남는 게 20만 평. 20만 평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공원으로 10만 평을 쓴대. 공원관리공단이 소유권 취득하겠네. 도로로 5만 평을 쓴대. 도로관리청이 또 5만 평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네. 그래서 도로관리청, 그 다음에 무슨 공원관리공단 이런 데가 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돼. 그렇죠?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 아까 채비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처분도 가능하다 그랬죠. 처분은 산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산 사람한테 너 소유권 취득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야. 오늘 돈 주고 샀는데 소유권은 10년 후에 소유권 취득한다면 이 땅이 팔려? 안 팔리죠. 그래서 채비지만큼은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때였는데 종료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바꿨어. 마친 때로.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아니 법률 용어를 갖다가 바꾸면 돼? 그죠? 마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분관리부에서 시행자는 채비지나 보류지를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의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이나 관리해야 되고 행정청이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예를 들면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유재산법.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유재산에 대한 신문 기사를 검색했을 때 보면은 웬 대학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기사가 나올 거예요. 낯익은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낯익은 사람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그래서 뭐 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대선 이후에 뭐 부동산 전망 이렇게 검색하면 또 낯익은 얼굴이 막 나올 거예요.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대선 이후에 뭐 부동산 전망 뉴스 검색하면은 낯익은 사람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이 바로 대표가 국유재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대표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행정청이 시행자가요 채비지나 보류지를 처분해요. 그러면 이거는 국유지면 국유재산이거든요. 국가 재산은 아주 복잡하게 팔아요. 쉽게 팔 수가 없어. 땅 10평 살려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한 트럭이야. 그러면 안 팔리지. 팔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팔게 해주겠다. 적용하자면 간단하게 파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환지 등기를 보세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되면 공고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 촉탁은 뭔지 아시죠? 배웠죠? 등기에 관해서 대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일 나왔죠. 14일. 똑같은 조문이 정비법에 나옵니다.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로 나와요. 그래서 14일. 다른 등기 제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왜? 환지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 등기 신청인이 확정 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할 수 있다. 청산금. 자, 우리 청산금이 왜 나오냐 그러면요. 내가 환지를 100평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90평만 받은 거야. 10평을 적게 받았죠. 민법상 손실을 본 거야. 그때는 손실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10평을 돈으로 계산해서 교부를 해줘. 청산금에 돈으로 메꿔주는 거죠. 내가 환지를 100평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110평을 받았어요. 10평 더 받았죠. 민법상 부당이득이라 그래. 이건 부당이득. 이때는 10평을 돈으로 계산해서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거예요. 청산금은 내가 교부받을 수도 있고 징수당할 수도 있어. 아시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이 언제 확정되느냐 시험 문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왜? 환지가 내기되는 시기가 언제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가 내기돼봐야지만 내가 환지를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청산금의 확정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시기.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고요.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버지하고 딸 2명. 예. 이민 가야 될 거 아니야. 동네 사람 부끄러우니까. 그때는 청산금을 줄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수교부 시기.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야 되는데, 다만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비행기 타야 되니까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고요. 징수 방법. 이게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5년. 여러분들 소멸시효 민법 시간에 배웠습니까? 배웠습니까? 뭐 1년짜리 뭐 이런 거 혹시 배웠어요? 1년짜리, 3년짜리 혹시 배웠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나옵니까? 청산금의 소멸시효 여러분들이 그 채권은 10년인가요? 예. 판결로 확정된 것도 거의 10년인가요? 하여튼 채권은 10년이고 그건 배웠고, 그러니까 10년짜리 하나만 배웠어요? 예. 우리 공법에는 청산금이 나오면 다 5년이에요. 청산금은 5년이야. 정비법도 청산금은 5년입니다. 여러분 시험 그렇게 안 들어가구나. 청산금 소멸시효 1년, 소멸시효 5년이고 민법에 1년짜리 소멸시효도 있어요. 음식점값 이런 거. 극장비, 음식점.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같이 가는 곳은 다 소멸시효 1년이야. 극장비, 음식점, 그다음에 여관비 이런 거는 있잖아요. 다 1년. 자격증 가진 사람 서비스 이용했을 때는 3년이에요. 변호사비, 세무사비 이런 것들은 다 3년. 청산금은 5년, 채권은 10년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지. 자, 이제 도시개발 채권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이 자주 나오는데 그거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 그러면은 96페이지에 15번에 감가보상금이라고 나옵니다. 감가보상금.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종전 토지가요. 개발하기 전에 토지가 1억이었대. 지가 총액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난 다음에 새로 환지 받은 땅들이
면적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지가총액이. 그 3천만 원 줄어들었죠. 그럼 이것을 감가보상금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돼.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땅값이 떨어졌을 때, 지가총액이 떨어졌을 때는 그 차익을 누구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된다. 자, 사업 시행자 누군가 보세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 시행 후에 토지 가액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 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요,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해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 왜 하여야 한다는가?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해방 이후로 도시개발 사업 땅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자, 허름한 주거지예요. 허름하지만 주거지야. 근데 우리는 도시개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생태 목적이 있었죠. 사람들을 내보내고 여기를 자연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공원의 개별 공시지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저를 닮은 짐승이 뛰어놀고 있는 거지. 뭐요? 꽃사슴. 웃지 마세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합격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예, 꽃사슴 같은 국어 교수님한테. 예. 그러면은 자, 꽃사슴이 뛰어노는 자연공원을 만든 거예요. 허름한 주거지를 없애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가 총액이 하락하죠. 이런 경우만 이론적으로 가능해.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왜? 꽃사슴은 유권자가 아니거든. 그렇죠. 표가 안 나오지. 근데 무슨 일 해주겠어, 그렇죠? 돈 들여서. 그래서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오는 거지. 함부로 조국이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말 안 써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약속합니다. 여러분 중에 올해 시험 수석 합격자가 나오면은 박종철 교수는 밥을 쏴야 한다. 동의해. 과감하게 쏜다. 예. 과감하게 쏴야 한다. 그런 일 없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권리 의무의 조정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권리 의무의 조정. 이 권리 의무의 조정은 두 군데서 나와요. 환지 처분했을 때도 나오고 그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했을 때도 준용을 해요. 왜? 자, 종전 토지에 있던 임차권자 등이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우는 두 번 나와요. 환지 처분 받았을 때도 이사 가겠죠. 임차권자들 따라가기 아니야.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았을 때도 임차권자는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가는 게 두 번 나온다고. 똑같아요, 조문이. 그러면 갔는데 종전 토지보다 새로 이사 간 곳이 땅의 가치가 떨어지네. 그러면 임차권자 등은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토지 소유자는 임대료 증액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 서로 상대방한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응하기 싫으면요, 권리를 포기하거나, 예, 권리를 포기하거나 옆에다 콤마 찍고 계약 해지라고 써놓으세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함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 시행자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이사간 땅이 가치가 떨어졌네. 장사가 더 안 되는 땅이야. 임대료 감액 청구. 근데 더 좋은 땅을 받았어. 토지 소유자 가만히 있지 않죠. 임차권자 등한테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하기 싫어?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되고요.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시행자한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환지 처분한 시행자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 나오는 각종 청구는요,
기간 제한이 있어요. 판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역시 또 며칠? 60일 내에 해야 돼. 진감 청구 못해. 60일이 지나면 권리 포기나 계약도 해지할 수가 없어. 다 60일이죠? 예. 이때 이 60일은요 이론적으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제척기간 배웠죠? 뜻은 안 물어볼게요. 예, 제척기간 배웠죠? 제척기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을 보세요. 도시개발 채권의 첫 번째 함정은 누가 발행자가 되느냐 함정이에요. 절대 시행자라 그러면 안 돼.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장이라고 법에 나오고 대통령령에는 지자체장 중에 특히 시도지사라고 나와요.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보면 지자체장이 발행한다고 나온 적도 있고 시도지사가 발행한다고 나온 적도 있어요. 언제 발행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도시개발 채권은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이때 시도지사는요. 누구의 승인을 받는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 지자체 사무에 대한 최종 감독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자체 고유 사무예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X, 국토부 장관 X 돈과 관련되니까 이거 기재부 장관 아니니까 아니야.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 좀 빵점짜리를 없애고 싶어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 틀린 지문으로 농림부 장관. 그러면 이건 맞추란 얘기 아니야? 그래도 굳이 틀려. 우리 누님들 굳이 틀려. 그리고는 막 우리 거기 사이트에다 자유 게시판에다가 공법 문제 너무 어려웠다 막 그러고 너무하잖아 이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인가?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 사무가 지자체 고유 사무다. 지자체 고유 사무에 대한 감독권자 누구?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가 나와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에요.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소멸시효. 영자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 친구가 이자야. 그래서 영자라는 아줌마가 이자라는 아줌마를 부를 때 이자 2년 그래. 이자 2년. 예. 몇 년? 2년. 예, 다 외웠습니다. 시험에 3년으로 나오거든. 예. 아무도 안 틀린다. 그렇죠? 예. 여성을 비하하는 강의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예. 그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 자, 원금 5년, 이자 2년 수없이 나왔습니다. 자, 발행 방법 상환 기간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왜 조례로 정할까? 지자체 사무니까.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법 이 정도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제 체크할 것이 있어요. 체크할 것이. 오른쪽에 가로 4번 97페이지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를 보세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매입하래. 야, 건설회사가 거저 공사를 얻은 게 아니네.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네. 2번 공공시행자 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누구예요? 민간시행자인데. 야, 민간시행자가 거저 시행자 된 게 아니네.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서 시행자가 됐구나. 3번 국토계획법 56조 1항이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돼. 이 규정을 국토계획법에 둔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둬놨어.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이제 다 됐다. 그렇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